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이에요. 어제 잘 쉬셨죠? 네, 오늘 내일 또 근무하시면은 그 다음날 또 쉬고, 이 5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랑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따를 호. 자, 따를 호. 이거는 대표 훈음이 따를 호인데, 뭐, 마음이 넓다. 이런 뜻도 있고, 막다. 뭐, 그러니까, 물이 맑다 이런 게 아니라 막는 거, 막는다는 뜻도 있고, 뭐, 바가지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호위. 호위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킬 위자 쓰면, 이 뜻 자체는 궁성을 경호한다. 이렇게 나와요. 궁성이라면은 대궐 안을 말하는 거예요. 궁성을 호위한다. 또 호종, 호종이라는 건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해서 이제 따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수레를 딱 타면 수레 끄는, 그러니까 가마 타면 이게 가마 끄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뒤에 막 뭐 또 다른 신하들도 막 줄줄줄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호위무사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궁성을 경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자를 갖다가 지키다. 우리가 도우로자. 이 도우로자 써서 호위, 우리가 호위무사 이런 말 하잖아요. 호위무사 같은 경우에는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를 의무로 하는 무사, 호위무사 같은 경우. 그럴 때는 호위무사는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호위라는 거는 궁성을 경호한다. 그래서 우리가 호종한다. 여기다가 호종, 조출종자 쓰면 호종 그러면은 임금이 탄 그 수레를 호위해서 따르는 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임금이 탄 수레. 그럴 때는 호종, 호위, 여기서 호위 그러면 궁성을 경호하는 거고, 이렇게 호위무사할 때 이렇게 호위를 쓴다면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는 거를 의무로 하는 무사, 호위무사. 한자가 좀 이게 약간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따를 호 같은 경우엔 따른다. 이거 조출종이랑 이제 뜻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양반이 지금 궁궐에 어떤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간다고 치면 그 가마 타고 가잖아요. 만약에 말을 탄다 해도 말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마부가 있어요. 그죠?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의 손잡이를 딱 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마를 타도 옆에 이게 따르는 사람이 이게 가마를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는 그 집의 하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을읍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을이라 하면 그 마을을 이제 말하는데, 마을에서도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이런 집 말고, 요거는 지금 지게문이에요. 문 한 짝짜리 대문이에요. 이런 거는 보통 이런 집은 여기에 문문자 쓰는 그런 대문은 이리 오너라 할 때 좀 잘 사는 집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집은 문 한 짝짜리, 신분이 좀 낮은 집. 그러니까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 수레도 끌고 가마 끌고 또 따라가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은 그 옛날 그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이 됐을 때 보면은 양반이 어딘가를 가면 혼자 가지 않잖아요. 항상 뒤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에 그 마을에서 사는 정도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항상 그런 뭐 허드렛 일이든 이런 거 뭐 가마 끄는 일이라든지 수레를 끄는 일, 그런 거를 이제 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따를 호는 여기서 끝내고 대궐궐. 자, 대궐궐 할 때 벌써 문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양반집도 이런 건데 대궐이면 하물며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우리도 뭐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이렇게 가보면 알지만 쪽문 말고 정문을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궐거리에 들어갈 때 보면은 말 그대로 대궐, 궁궐, 그 다음에 이거는 대궐거리 대표 훈음이지만 빠지다, 뭐 모자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빠지다 아니면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궐선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만약에 국회의원은 누군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병이 나서 더 이상 뭐 못해서 그만두게 됐다.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그럼 다시 누군가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다 전 국민이 뽑는,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그 빠진 사람만 뽑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궐선거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빠지다, 모자라다. 이걸 채워야 되니까, 그죠? 그런 뜻도 이제 그 보궐선거에도 있고, 걸석재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뜻이 대궐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거. 전에 제가 여기 그 궐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 궐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이 속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뜻이 뭐냐면, 그 자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쿨룩거릴 궐, 이렇게 컬록컬록 이제 기침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숨이 차다, 숨 차다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면 이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여기에 궐, 이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쿨룩거릴 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리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숨이 차다 하면은 그 대궐을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 안쪽에 대게 보면은 이제 그 뭐 교태전, 이게 그 뭐 중전이 머무는 그런 곳이 제일 안쪽에 대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를 불러서 지금 이 입구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나 급해, 빨리 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뛰어가려면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죠? 숨이 차다. 이제 이런, 왜 넓으니까 장소가 일단 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숨이 차다는 것도 있고 숨이 막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웬만하면서 바깥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중전이든 후궁이든 상궁이든 간에 어떤 특별한 일 외에는 다 그 권내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 구경도 못하고 늘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숨이 막힐다 이런 뜻도 있고 숨이 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넓은 장소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큰 뭐 그 권내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막 갔다 막 동부서지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숨이 차고, 우리가 이렇게 막 뜀박질을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은 숨이 차고 어떤 때 기침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궐 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 넓은 궐 안을 갖다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예를 들어 창덕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덕궁 입구에서 저 너머에 그 안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후원, 창덕궁 후원을 한번 옛날에 비원이라고 했던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까지 만약에 뛰어간다.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그 옆에 창경궁까지 그 문 하나만 넘어가면 또 창경궁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창경궁까지 간다고 치면 굉장히 뭐 옛날에 무슨 자전거 뭐 오토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이게 어떤 스피드를 낼 만한 이런 게 없잖아요. 걸어가 뛰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 안에만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숨 막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뛰어다니려면 숨이 헐떡거린다, 숨이 차다 이런 뜻도 여기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 안에 사니까, 대궐 안에 문 안에 사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뛰어다니려니 숨이 차고 넓고 장소가 넓으니까 한번 이 궁에 한번 와보시면서 걸어다녀 보세요. 한 2시간만 걸어도 구석구석 다 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도 다리 아프니까, 그죠? 한번 시간 되시면 이 궁궐 한번 투어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천간계. 궁궐에 한 5월 중순 요맘때나 조금 더 다음 주 뭐 이렇게 되면은 앵두가 많을 거예요. 앵두가 많이 열렸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앵두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앵두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면 근데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으면은 혼나요. 자, 이게 천간계, 다른 걸로 또 북방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천간계 하면은 천간 그러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 할 때 연도가 끝 연도일 때는 계자가 들어가요. 제일 끝이 계예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 할 때 돼지자가 제일 끝이에요. 그러면 이 천간계는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자원 설명이 뭐냐면,
사전에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상형자라고 나오면서 화살을 겹쳐 놓은 모습을 본뜬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간으로 쓰면서 뒤에 뜻이 가차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원래 뜻은 화살을 겹쳐 놓은 모습을 본뜬 글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서 나중에 훗날 뭐라고 이게 천간계에서 이제 이거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간지지에서 이제 마지막 천간의 제일 마지막 글자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개자가 들어가는 거 우리가 연상되는 단어를 보면은 개축일기. 개축일기를 하면은 그 임모광우가 이제 광해군에 의해서 쫓겨나고 뭐 이제 그 서공이라면 지금의 덕수궁이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갇혀 있는 그런 세월들을 글로 표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 천간계는 원래의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살을 겹쳐 놓은 모양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천간지지에서 가장 나중에 천간의 제일 끝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